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4일 손상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있었던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시청자분들 저한테 참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저 역시도 솔직히 오늘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 물론 기자회견은 물론이고 관련 기사들을 보고 박찬주 대장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보고 방송에서 좀 비판을 해달라는 분들, 그리고 제게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열받기도 하고 역공의 기회를 오히려 망쳐버린 것 같기도 한 기자회견, 사실 어지간하면 안 건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국당이 많은 인사들을 영입할 텐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란 방법도 없어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준비한 방송입니다. 특히 오늘 제게 연락을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지금 이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만큼 지적했던 것이 바로 언론의 프레임입니다. 특히 좌파 언론들이에요. 그런 미끼를 던지면 덥석 무는 것이 언론 아닙니까?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려면 철저하게 계산하에 해야 되는 것이고 억울하게 철저하게 역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착실하게 해명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기자회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박찬주 대장의 오늘 기자회견 후 언론에서 어떤 보도들을 쏟아냈는지 그것부터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겨레신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찬주 대장 앞에 공간갑질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아들 공간파티 사회통념상 인정해줘야 라는 이 부제목까지 달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박 전 대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별관 3층 사이플러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제가 불해명낸 게 아니라 편제표에 나오는 대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 이른바 갑질 논란을 반박했다. 감 따고 골프공을 죽게 한 것은 사실이나 감을 따는 것은 공감병의 업무라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적폐 청산 미명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이라며 군 인권센터가 공감병들을 상대로 장기간 뒷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기사를 이렇게 쓰면서 마치 박찬주 전 대장이 공감병에게 실제로 갑질을 하고서 오히려 자신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혼자만의 논리를 펼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듯한 뉘앙스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30년 넘게 제가 기사를 썼는데 딱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국민일보는 더 과건입니다. 임태훈 삼청교육대 가야 폭로한 공감병은 간심사병 박찬주의 개변이라는 이 타이틀을 쓰면서 부제목에는 아들 바비큐 파티 사회통념상 인정해야 여자들과 공감병 소통이었다. 내용은 딱 자른 채로 제목을 쓰고 있는 것을 내용을 자른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모두 잘라버리고 바로 그걸 제목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제목이 어디서 뽑아오든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도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의 갑질을 정면한 공간병에 대해서는 공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 병사, 또 그 다음 문단에는 공간병 갑질 의혹에 대해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한 것과 골풍을 죽겠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찬주 대장이 갑질은 하지 않았는데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하고 골풍을 죽게 했다며 마치 박찬주 대장이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갑질을 한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써먹었던 좌파들의 전법입니다. 뭐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도 묘하게 그런 것만 빼내서 갑질에다가 붙이면 갑질이 되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감따게 하고 골프공 좀 죽게 했다고 이게 갑질이라고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인데요. 군 인권센터 소장 삼천교육대 보내야 공간병이 감 안 따면 누가 따야 하나라는 타이틀로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더 대단합니다. 아주 그냥 서브 타이틀로 굵직하게 공간병이 감 따야지 누가 따느냐, 아들 위한 공간 바비큐 파티는 사실 사회통념상 이해해줘야, 군 인권센터 해체해야, 임태호는 삼천교육대 가야 라며 박찬주 대장의 발언 중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실어주기 위한 보도를 작정하고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일보는 더 대박입니다. 기사 타이틀로는 박찬주 아들 공간파티 사회통념상 인정해줘야 논란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 내용에는 박 전 대장은 이날 공간병 갑질 논란 해명 등을 위해 마련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이 공간에서 파티를 열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사회통념상 그 정도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2030 세대에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냈다면서 보도가 아닌 논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도들의 문제점은 보수 매체로 분류하는 언론사와 비교하면 더 명확하게 의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박찬주 공간병이 감 따야지 사령관이 따나 군 인권센터 불순 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앞서 보신 보도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40년 군생활을 한 박찬주 대장이 느끼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관에 대한 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 전 대장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보이는데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군 통수권자는 북한 눈치나 보면서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낫다는 패배주의적 발언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 군은 전쟁을 이전 군대가 되었다라고 비판했다라는 짧지만 박찬주 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담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박찬주, 임태훈 군인 인권센터 소장 병사통례 갑질모함 삼천교육대 훈련 받아야 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설명해드릴 것도 없이 다음은 박 전 사령관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전문이라는 부제목과 함께 박찬주 대장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과 응답을 모두 포함한 모든 말들을
빠뜨리지 않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의 좌우를 떠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보도가 박찬주 대장의 기자회견 보도로 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너무 편파적으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가 조금이라도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 보도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언론들이 이렇습니다. 정말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순식간입니다. 온갖 조작보도와 엉터리, 가짜 뉴스를 쏟아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훗날 무죄가 되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이나 그 사람의 명예를 절대 다시 찾아주지 않는 것이 언론입니다. 이게 갑질이지 다른 게 뭐가 갑질이겠습니까? 문제는 한겨레, 국민일보, 오마이뉴스, 문화일보처럼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갑질은 저들이 저질러 놓고도 저희들의 자신들의 갑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 이들을 국민들은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선배로서 이런 식으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말했던 갑질 논란으로 박찬주 대장이 영창에 부인까지 재판받는 고역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앞에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한 이분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보다 최근 한국당의 공천 보류로 인해서 누구보다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박찬주 전 대장이 숨기보다는 언론의 앞에 나서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뭔지나 알고 기사를 써대느냐 이거예요. 박찬주 전 대장이 바보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박찬주 전 대장이 욱하는 마음이 너무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기자란 인간들이 볼 것은 안 보고 뭔가 그 프레임 안에 말아 10개 없는 데서 본질을 회피하고 엉뚱한 걸 끌게 되는 이런 인간들이 갑질을 하는 것이지 뭐가 갑질이겠습니까? 그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 저는 40년 이상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지키고 싶었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마음에서 나온 용기였다고 확신을 합니다. 좌우를 떠나서 기자회견 보도라면 최소한 기자회견을 자청한 사람의 진심과 의도를 단 한 줄이라도 실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해당 기자회견을 하는 당사자에 대한 기자의 최소한의 도리고 기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선배 기자의 충분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수의 언론사들과 그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그런 박찬주 전 대장의 진심은 전혀 담지 않은 채 정작 박찬주 전 대장이 정말 국민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보도하지 않고 단순히 박찬주 대장이 자신의 갑질 논란만을 해명하는 자리로 완전히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저나 우리 국민들이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최소한 기자라면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는 눈꽃만큼이라도 전달해줘야 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까? 이분이 왜 기자회견을 하는 건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기자회견을 하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유도신문 싹 해서 약 싹 올려서 그런 거 딱 낚시질 해가지고 보도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 물론 신문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런 거 어디서 배웠냐 너희들. 지금 이런 걸 기자회견 기사라고 쓰고 떡하니 인터넷에 올려서 국민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니까
같지 않아도 진짜 이걸 언론이라 해야 될지 기자라고 해야 할지 같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같은 기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사를 기자들을 기레기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쪽팔리면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 하지만 기자의 윤리 강령이 있고 그걸 떠나서라도 도덕성은 잃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 스스로가 도덕성을 잃어서 사회를 보는 것을 삐딱하게만 바라보고 있는데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더 화가 났던 것은 이러한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고 저에게 박찬주 대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한 분들이 심상치 않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낮 시간에 좌파 프레임 그 너머를 보는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그런 방송을 해드린 이유도 바로 오늘 예고된 박찬주 대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기레기들이 박찬주 전 대장의 진심을 담지 않은 채 갑질 논란만을 부각해서 박찬주 전 대장을 갑질 논란 프레임 안으로 가둘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그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우파 국민들께 제가 호수 아닌 호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박찬주 대장의 기자회견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지켜줘야 할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을 우리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도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의 전체를 봤을 때 무조건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감정적으로 잘못 말한 부분도 있고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문재인 좌파 정권과의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성적이고 모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소 감정적이더라도 삐죽삐죽 모아난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피 흘리며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망설임 없이 칼자루를 쥐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으로 인하여 중도층이 많이 떠나갈 것 같아가는 이런 말 누가 했습니까?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어느 누가 이번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 중에 중도층에게 부정적인 단어를 말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인정하고 저도 참 많이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좌파들이 만든 프레임 저 너머를 보고 바로 우리가 지키고 싶은 우파적 가치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이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 얻게 된 부유함을 만들어낸 우파적 가치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저녁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제 어제 방송을 보고 한국당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분석해가면서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만 그 의심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기사들의 부한 내동을 한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는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좌파들이 씌우고 싶어하는 그 프레임에 우리를 스스로 가두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파적 가치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다 문재인 정권의 칼에 깊게 베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우파 정당과 우파 정치인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을 안 가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오히려 문재인의 칼날에 베이지 않는 사람들이 싸우다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내부 총질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실체를 보지 못하십니까? 제발 이제부터라도 구분을 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국면 당시에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우다 돌아온 사람과 그 당시에는 혹시나 적폐청산의 불통이 튈까 숨어 지내다 이제 와서 그 칼에 베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제발 구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싸우다 칼에 베인 사람들이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비하하고 싶으시다니 그러면 좌파로 가십시오. 그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비하하고 싶으면 한번 비하해 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당시 자신들에게 표를 던져준 우파 국민들을 배신하고 자신이 모시던 죽은의 등에다 칼을 꽂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의 칼날에 다칠까봐 숨어 있었던 기회주의자들과 배신자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는 짓은 그럼 뭡니까? 대한민국을 좌파 정권에 팔아넘긴 것 아닙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나무랍니까? 제가 사실 그동안 이분 이야기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홍준표 대표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그동안 홍 대표님이 SNS를 통한 기사들을 보면서 그래도 누구보다 좌파 정부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기에 그 어떤 우파 정치인보다 좌파 정부의 실상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던 분이기에 입을 닫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SNS에 올리신 글을 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홍 전 대표가 SNS에 무슨 글을 올렸겠습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찬주 장군의 기자회견을 보니 이분은 50시대 삼청교육대까지 거론했다. 이분은 50시대라 어울리는 분이지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부적절한 인물로 보인다. 나는 이분의 역정은 안타깝지만 영입할 인재는 아니라고 본다. 저는 처음에 이 글을 보고 홍준표 대표가 올린 것이 아니라 박찬주 전 대장이 삼청교육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던 군인권센터 소장이라고 하는 임태훈의 글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고요? 홍 전 대표가 올린 글과 똑같이 임태훈이가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임태훈은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내고 사성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세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국민들이 2019년에도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홍 전 대표와 임태훈의 글에서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홍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박찬주 전 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지적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님을 분명히 하셨으면 합니다.
화가 나서 삼청교육대를 말했다고 해도 적어도 홍준표라면, 그래 평생을 군에 못 바친 사람이 잠시 화가 나서 한 말을 가지고 뭐 오알고알바하느냐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찬주 대장의 역정이 안타깝다면 그 역정을 통해 문재인 좌파 정부와 피 터지게 싸워달라고 말하는 것이 우파를 대표해서 지난 대선에 나갔던 홍준표 후보의 모습일 것입니다. 좌파들은 삼청교육대가 아니라 동학난에 빨갱이 신영복도 모자라서 김일성과 6.25 전쟁을 일으킨 김원봉까지 거론해도 이 자들은 주댕이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을 쏘아대도 러시아 중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도 이 자들은 입을 딱 닫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군을 걱정해야 될 임태훈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오로지 박찬주 전 대장만 물고 늘어진 이유가 뭡니까? 박찬주 전 대장님, 임태훈이 같은 아이들의 말에 왜 일희일비하십니까? 이자가 군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저 앙금만 남아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군대를 지원해 갔다 온 제가 볼 때는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박찬주 대장께서 그냥 이런 아이들은 임태훈아 너도 정상적으로 군대를 좀 갔다 왔으면 군의 속성을 알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이러면 끝날 일이 아닙니까? 물론 박찬주 대장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이런 것들 구분해서 기자회견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말에 언론이 춤을 출 것인지 뭔가는 알고 기자회견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모르면 당의 전문가들과 좀 상의를 해보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저한테 연락 좀 하시지 그랬습니까? 지금 좌파 언론들은 어떤 것이든 물고 늘어져서 악화된 조국 여론을 듣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이걸 아셔야죠. 박찬주 전 대장께서 기자회견 중에 화가 나서 3층 교육대니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 탄압을 받고 감옥까지 갔다 온 저 같았으면 전투기를 몰고 쳐들어가도 수없이 갔겠네요. 상대가 될 사람들하고 싸워야죠. 이런 자들한테 일희일비하니까 이런 자들이 사회 갑질을 하고 나서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당의 박찬주 대장 영입에 대한 이런 논쟁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발 우리 스스로를 좌파들이 만든 그 프레임에 가두지 말자는 겁니다. 그 프레임으로 인해서 지금 발전이 없는 논쟁과 내부 총질이 연속되어지고 있고 총선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까지도 정리를 못한 사안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제발 좌파들의 프레임 그 너머를 보십시오.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여론을 틀려고 하는 이자들의 면상을 제대로 보시라는 겁니다. 무엇이 내부 총질이고 무엇이 우파를 위한 길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겹도록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문재인 좌파 정권과의 사상전쟁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우파적 가치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데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좌파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좌파가 아니란 것도 아셔야겠지만 어떻게든지 지금 조국 여론을 덮어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틀어지지 않는 이 여론을 이제 박찬주 대장이 됐든 아니면 한국당 영입되는 인사들 한 명 한 명까지 아마 물고 늘어질 겁니다. 거기에 일이 일비 할 거 없습니다. 그 프레임 그냥 무시해버리라니까. 그리고 가차없는 공격을 통해서 그들을 초전박살 내지 않으면 절대 좌파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우파들 같이 오늘부터라도 이걸 알리는데 모든 우파가 나서야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